오늘 뭔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하셨죠. 아니면 다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허전한 하루였죠. 그게 요즘 매일 그런 거라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손에 쥔 사람, 누구도 그에게 명령할 수 없는 사람,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다. 황제가 이 글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쓴 겁니다. 겨우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121년 4월 26일 로마 시내의 한 저택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훗날 우리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집안은 괜찮았습니다.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로마 집정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르쿠스가 3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3살.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랍니다. 할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르쿠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마르쿠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자신의 철학이 될 줄 모른 채 마르쿠스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밤에 혼자 오래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는지,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안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11살 때 한 철학을 만납니다. 스토아 철학. 흔들리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아이는 이 말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이 철학에 빠진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통제할 수 없는 상실을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슴 깊이 박혔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공부를 하던 소년에게 어느 날 운명이 찾아옵니다. 당시 황제 하드리아누스, 그가 마르쿠스를 눈여겨봤습니다. 황제의 눈에 든다는 것, 영광인지 짐인지 어린 마르쿠스는 몰랐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후계자를 지목합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그에게 조건을 답니다. 마르쿠스를 양자로 삼아라. 그렇게 마르쿠스는 황제의 후계자 자리에 오릅니다. 원하지 않은 자리에 준비가 됐는지도 모른 채 그는 훗날 이렇게 씁니다. 나는 황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가 됐다. 그렇다면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원하지 않았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할 일을 한다. 그게 삶입니다. 161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40살 황제에 오릅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글을 씁니다. 오늘부터 황제다. 그렇다면 오늘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군인들과 함께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2,000명. 이게 15년 동안 이어집니다. 마르쿠스는 황제였습니다. 병을 막아야 했습니다. 식량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군대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 동시에. 그런데 자식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13명 중 8명. 낮에는 황제였고 밤에는 아이를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는 글을 씁니다. 전쟁터 군막 안에서 밤에 혼자 양초 하나 켜놓고 투구를 벗어놓고 칼을 내려놓고 일기를 오늘도 해야 한다. 흔들리지 마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강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버티려고 썼습니다. 쓰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마르쿠스가 붙잡은 철학. 스토아.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행동, 상황, 죽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태도, 내 선택, 내 생각. 그는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만 살아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오늘을 사는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러 간다.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사람은 이해받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쳤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황제도 지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쳐도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버티는 겁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게 아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버텼던 날들이 지금의 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라. 밖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그 고요함, 그게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고, 지쳤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단한 하루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너지지 않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틴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마르쿠스는 전쟁터의 비명 속에서도 로마의 시끄러운 정쟁 속에서도 늘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황제여,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변이나 산속으로 떠나 휴식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언제든 자기 자신 속으로 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힘든 이유를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밖을 고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보는 내 눈을 바꿔라. 그것이 내 안에 짓는 성체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한 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내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성체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 그 말을 곱씹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는가? 그건 그의 문제다. 그가 무례한 것은 그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지 말지는 오직 나의 결정이다. 보십시오. 화살은 날아옵니다. 하지만 성체의 벽에 부딪혀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체는 도망치는 곳이 아닙니다. 버티기 위해, 다시 나가기 위해 잠깐 들어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밖에서 싸우는 대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불행도 허락 없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그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성체는 안녕한가요? 서기 180년 3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군막을 흔들던 밤, 마르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그는 평생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숨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말을 하려 해도 한 문장을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천천히 말합니다. 배우가 무대를 떠날 때 오막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 연출가가 이제 그만 가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곁에 있던 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먼저 간 이들과 남겨진 이들을 생각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산막쯤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마지막 장면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역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냈는가입니다. 당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버텨낸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견뎌낸 날들. 그래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마르쿠스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을 겁니다. 마르쿠스야, 참 고생 많았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수없이 무너질 수 있었던 날들 속에서도 끝내 버텨냈구나.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된다. 자연이 부르는 곳으로 조용히 편안하게 가도 된다. 오늘 이 밤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 잘 자요. 내일 다시 살아갈 당신을 위해 우리는 또 조용히 버텨낼 것입니다.